재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내 소연을 위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소연이 눈을 뜨기도 전에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이 39년을 살아온 그의 일상이었죠. 결혼한 지 7년이 흘렀지만 아내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 느낌이었어요. 재현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소연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소연은 언제나처럼 부스스한 모습으로 거실에 들어왔어요. 소연아, 일어났네. 아침 먹어. 소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어요. 다크서클이 심하네. 요즘 많이 힘들어. 재현의 말에 소연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생겼거든요. 회사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서 부담이 좀 되네요. 재현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소연은 3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뛰어났지만 외모 또한 빼어나 주변의 부러움을 샀죠. 재현은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늘 재현을 존중했고 두 사람은 큰 갈등 없이 지냈어요. 걱정하지 마. 당신은 늘 잘해왔잖아. 이번에도 잘할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토스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재현은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꼈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현은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소연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소연의 말에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 상하지 말고 일해. 사랑해. 재현의 말에 소연은 가볍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재현은 창문을 통해 아내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현은 그 느낌을 무시한 채 회사로 향했죠. 소연이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특히 팀의 막내인 민수가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는 29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소연의 팀으로 발탁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죠. 선배님, 오늘도 아침부터 멋지시네요. 오늘 회의 자료 제가 다 준비했어요. 소연은 민수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자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는군. 두 사람은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첫 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소연은 민수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둘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며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소연과 민수는 새 프로젝트를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두 사람만 남은 사무실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소연은 민수의 열정과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일에 헌신적인 후배는 처음이었죠. 민수야, 너무 늦었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는 게 어떨까? 민수는 소연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아요. 선배님 괜찮으시다면 저는 좀 더 남아 있을게요. 소연은 민수의 성실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민수를 혼자 두고 가기가 미안했어요. 그럼 나도 함께 마무리할게. 배고프지 않아?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좀 배고프네요. 혹시 간단히 식사라도 하실래요? 소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10시가 넘었고 남편 재현에게는 야근한다고 문자를 보낸 상태였어요. 함께 식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근처 식당에 가볼까?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사적인 대화로 이어졌어요. 민수는 소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 좋았죠.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일도 잘하시고 가정도 잘 꾸리시고. 민수의 말에 소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나도 힘들 때가 많아.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 소연의 솔직한 고백에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마음 이해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민수의 공감에 소연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분이 좋았어요. 대화는 깊어졌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자정이 넘었고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민수는 소연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적으로 존경하는 선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여자로서 소연을 보게 되었어요. 소연의 웃는 모습, 진지한 표정 그리고 가끔 보이는 약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민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소연 선배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소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민수와의 시간이 즐거웠어요. 남편 재영과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 회사와 일에 관한 깊은 대화는 소연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민수야,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소연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고 놀랐죠. 벌써 이런 시간이네. 우리 이만 일어날까? 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쌀쌀한 밤 공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켓을 벗어 소연의 어깨에 둘렀어요. 갑작스러운 친밀감에 소연은 당황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죠. 소연은 민수의 자켓에서 나는 향기를 맡으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소연과 민수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두 사람은 늘 마지막까지 남아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을에 가까운 술집에서 간단히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에 관한 대화가 줄을 이뤘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죠. 소연은 남편 재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업무상 만남이라고 자신을 위안했어요. 재현은 늘 그랬듯이 소연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희생하는 남편이었죠. 드디어 3달간의 노력 끝에 프로젝트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의 팀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회사의 임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팀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소연은 민수와 눈을 마주치며 승리의 미소를 나눴죠. 대표님께서 오늘 저녁 회식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팀장의 말에 직원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회식은 밤이 깊어갈수록 흥겨워졌어요. 소연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성공의 기쁨과 해방감이 그녀를 들뜨게 했죠. 밤이 깊어지자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소연과 민수 그리고 2명의 팀원만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팀원들이 2차를 제안했지만 소연은 머리가 아프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선배님 모셔다 드리고 들어갈게요. 다들 먼저 가세요. 민수의 말에 다른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은 조용한 바에 들어가 조금 더 술을 마셨어요. 민수는 소연의 얼굴이 붉게 물든 것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선배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소연은 흐릿한 시선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조금 더 마실래? 민수는 망설였지만 소연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결국 소연은 테이블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민수는 소연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니 이미 소연이 남편에게 오늘 회식이 있어 늦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소연을 택시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려 했지만 소연은 의식이 없어 주소를 말하지 못했죠. 민수는 결국 근처 모텔로 소연을 데려갔습니다. 그는 소연이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민수는 소파에서 자려고 했지만 술기운과 피로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잠시 소연의 옆에 누워 쉬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그녀는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는 민수가 옷을 입은 채로 자고 있었죠. 소연은 자신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모텔방에서 후배와 함께 밤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어요.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수를 깨울까 고민했지만 그냥 두고 나오기로 했어요. 그녀는 서둘러 모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소연의 마음은 복잡했죠. 어젯밤 일은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소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재현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소연은 재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식 후 동료 집에서 잤어. 미안해요. 곧 회사 갈게요. 그날 이후 소연과 민수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만 교환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점차 평소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업무에 집중했죠.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퇴근 후 커피 한잔 하자는 가벼운 제안이었어요. 소연은 망설였지만 그날 일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선배님,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감 없이 행동했어요. 민수의 진지한 사과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책임이 더 커. 팀장으로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됐는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에 잔잔한 음악만이 흐르는 가운데 소연과 민수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이후로 계속 선배님 생각이 나요. 소연은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민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건 단순히 미안함 때문이라고 자신을 속였어요. 민수야, 우리 둘 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 난 결혼한 여자고 넌 내 후배잖아.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선배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소연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이 대화가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만해, 민수야, 우리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소연은 그의 열정적인 시선에 동요했어요.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다음에 회사에서 보자. 소연은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민수의 고백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그런 자신이 두려웠죠. 집에 돌아온 소연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재현은 아내의 상태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는 소연이 일에 지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소연의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죠. 많이 피곤하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일찍 자. 소연은 남편의 배려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소연은 샤워를 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민수는 단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어요. 그녀는 재현과의 평온한 결혼 생활을 지켜야 했습니다. 소연은 다시는 민수와 단둘이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민수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업무적인 내용으로 시작해 점차 개인적인 메시지로 바뀌었어요. 소연은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수의 열정과 관심은 소연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죠. 재현과의 결혼 생활은 점점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설렘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재현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귀가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결국 소연은 또다시 민수의 만남 제안에 응했습니다. 단순히 대화만 나누자는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술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소연의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졌고 그녀는 민수의 아파트로 향했죠.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분명한 선을 넘어버렸어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낀 열정적인 감정에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소연의 단 한 번의 실수라는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민수의 관계는 깊어졌고 둘은 회사에서 몰래 시선을 주고받으며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어요. 소연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민수와의 시간에서 느끼는 짜릿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교묘한 거짓말로 재현을 속였죠. 재현, 오늘도 야근이야. 중요한 회의 준비해야 해서 늦을 것 같아. 소연은 메시지를 보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모텔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잊었죠. 한편 재현은 아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부부의 대화는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바쁜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연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재현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스킨십도 피했죠. 재현은 어느 날 밤 소연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과 함께 수상한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늘 밤에 만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재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소연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증거 없이 의심만 하는 것은 소연을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죠. 그날 저녁 소연은 또다시 야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죠. 재현은 소연의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회사 출입구를 지켜보았어요. 소연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젊은 남자가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친밀한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그들이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죠. 그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소연과 민수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재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19년 연애와 7년 결혼 생활 동안 소연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현은 그들을 계속 따라갔어요. 소연과 민수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 모텔 앞에 도착했죠. 재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재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 들이닥쳐 두 사람을 단죄하고 싶은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이 충돌했죠. 결국 재현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프런트에서 소연과 민수가 들어간 방 번호를 알아내기는 어려웠지만 그는 모텔 복도를 서성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마침내 한 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현은 문 앞에 귀를 대고 들었죠. 곧 명백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자제했어요. 차분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재현은 소연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었어요. 민수야, 더 세게. 재현은 녹음을 멈추고 천천히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슬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죠. 재현은 집으로 돌아가 소연을 기다리기보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는 재현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술 한 잔을 권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재현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재현은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어요. 재현은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와서 깨우기 싫었어요. 오늘 저녁에 봐요. 재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연의 뻔뻔한 거짓말이 이제는 분노보다 허무함만 안겨주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했죠. 재현은 휴가를 내고 소연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불륜 관련 전문 변호사들의 상담 후기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과 법적 절차에 대해 공부했죠. 그날부터 재현은 소연의 일상을 조용히 감시했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어디를 가는지 기록했어요. 휴대폰 통화 내역과 메시지도 확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재현은 감정을 배제한 채 마치 탐정처럼 차분하게 증거를 모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재현은 소연과 민수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났고 때로는 주말에도 비밀 약속이 있었어요. 재현은 모든 만남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소연이 민수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친밀하게 스킨십하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모텔에서의 녹음이었습니다. 재현은 총 3번의 만남에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머리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죠. 재현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재현이 수집한 증거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소연과의 미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죠. 소송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도 최대한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하며 재현에게 조언했습니다. 일단 소송 전까지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고 증거를 계속 수집하라고 했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해야 했죠. 집으로 돌아온 재현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소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많이 힘들었지. 소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재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 당신이 요리까지 해놨네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저녁 식사였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재현은 소연의 하루를 물었고 소연은 대충 회사 이야기로 얼버무렸습니다. 재현은 소연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죠.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급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누구 전화야? 재현의 물음에 소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동료예요. 지금은 받기 싫어서요. 재현은 그것이 민수의 전화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일상의 거짓말이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재현은 매일 밤 소연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때로는 그녀를 미행했어요. 증거는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됐다고 알려왔죠. 재현은 소연이 또다시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재현은 차분하게 소송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재현은 조용히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질 날이었습니다. 재현은 소연이 출근하고 난 후 법원으로 향했죠. 그의 변호사가 이미 준비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소연이 법원에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재현은 소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소연아, 잠깐 시간 있어. 로비에 있는데 잠시 내려와 줄래?
소연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현 여긴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재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려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소연이 로비에 내려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재현은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소연의 질문에 재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열어봐.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원 출석 요구서와 함께 그녀와 민수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죠. 이럴 수가 재현 이건. 재현은 소연의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어. 녹음도 있고 사진도 있어.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얘기하자.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법원에서 만나자고. 재현은 돌아서서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소연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재현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죠. 소연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민수는 충격에 빠졌죠. 민수는 소연의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선배님 걱정하지 마세요. 소연은 민수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곧 소송장을 받게 될 거야. 상간자 위자료 청구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법적 문제가 자신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어요. 소연은 민수의 표정 변화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죠. 열정적인 사랑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연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혼자서 법원 출석 요구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고개를 저었죠.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상간자 위자료까지 청구했어요. 회사에도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경력도 가정도 모두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연은 재현에게 연락해 보려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일주일 후 소연은 회사에서 인사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미 소문은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민수와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소연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죠. 이번 일로 회사 내규 위반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당신이 팀장이고 후배와의 일이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한편 민수는 다른 회사로 이직 지원을 했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어요. 민수에게 소연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는 현실의 벽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소연은 법원에서 재현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재현의 눈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었어요. 재판장은 증거를 검토한 후 재산 분할해서 재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민수에게도 상당한 위자료 지불 명령이 내려졌죠. 이혼이 확정된 후 재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가구와 살림살이를 새롭게 장만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생활이 낯설고 외로웠지만 점차 적응해 갔죠. 재현은 매일 아침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여 다양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한편 소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남편도 잃었으며 민수마저 그녀를 떠났어요. 그녀는 친구의 집에 잠시 머물며 앞으로의 삶을 고민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했죠.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재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재현은 만남에 응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재회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장소였죠. 소연은 재현을 보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재현은 소연의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소연은 재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이 결혼할 때 준 반지예요. 돌려주려고 가져왔어. 재현은 잠시 상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고 있어. 그건 이제 과거의 추억일 뿐이야. 소연은 재현의 너그러움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재현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가정을 지키려 했던 건 나였지만 부셔버린 건 당신이었어. 소연은 재현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눴죠. 재현은 카페를 나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소연과의 만남이 생각보다 담담하게 느껴져 스스로도 놀랐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상간자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지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소연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어요. 한때 열정적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죠. 소연은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하여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녀는 실수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재현은 1년 후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여성과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신중함을 배웠어요. 섣부른 감정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재현은 이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재현과 소연 그리고 민수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들은 모두 상처를 통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고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졌죠. 재현은 가끔 소영과의 추억이 떠오를 때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인생의 한 장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얻었죠.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었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어요.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진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